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지도 몰라요. 자, 성공했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? 바로 내 집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이 이 공식을 정면으로 깨고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임대를 선택하고 있대요.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우리가 평생의 꿈이자 성공의 증표로 여겼던 바로 그 내 집을 버리는 선택이라니. 도대체 이렇게 똑똑한 부자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형상을 설명하는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 3배입니다. 대체 뭐가 3배라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2019년부터니까 진짜 불과 몇 년 사이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월세 사는 경우가 무려 3배 이상이나 폭증한 거죠. 이건 그냥 요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.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죠. 전통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? 부자들 머릿속에서는 대체 어떤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이유는요,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바로 돈을 굴리는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뀐 겁니다. 키워드는 바로 자본 효율성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큰 돈을 집에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 그 돈이 쉬지 않고 또 다른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거죠. 좀 더 와닿게 예를 들어볼게요. 여기 약 20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쳐보죠. 이 집을 사는 경우랑 그 돈으로 월세 살면서 나머지를 투자하는 경우, 과연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? 자, 집을 가지면 매달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. 와,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? 대출 원리금에, 세금에, 또 집 고치는 데 드는 돈까지 다 합치면 매달 9,000달러가 넘어요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1,3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그냥 집이라는 자산 하나에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보다 주식시장, 그러니까 S&P 500 수익률이 오른 게 훨씬 높잖아요. 부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돈 묶어두느라 이 엄청난 투자 수익을 놓치는 거,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. 이걸 절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. 두 번째 이유는 라이프스타일,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. 소유보다 자유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.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유연성이에요. 원격 근무도 흔해졌는데 굳이 한 곳에 발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원하는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, 그리고 나중에 집 팔 때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골치 아픈 과정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, 이게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. 저는 이 말이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.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나 최고급 헬스장 같은 건 마음껏 누리면서 소유에 따르는 온갖 귀찮은 책임과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. 이게 바로 새로운 부자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.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시장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젠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. 지금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. 집은 계속 부족한데 금리는 엄청 높죠. 그러니까 예전에 낮은 금리로 집 산 사람들은 집을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. 이걸 매물 잠김이라고 부르는데 살만한 집이 씨가 마르니까 자연스럽게 임대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.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지금 미국에서 내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한 3,000달러 정도 되는데 월세는 2,200달러 수준이거든요. 매달 800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니 뭐 경제적으로만 따져봐도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죠. 그럼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일까요? 이 미국의 변화가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겠죠? 물론 그렇죠. 한국은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정말 뜨겁습니다. 하지만 그 수면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과 비슷한 경제적,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이미 우리에게도 밀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보세요. 강남 같은 곳에 고급 월세 시장이 커지는 거나 보유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건 미국이랑 참 비슷해요. 하지만 우리는 내 집에 대한 문화적인 선호가 워낙 강하고 또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직은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.
근데 이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.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집을 사는 비용과 빌리는 비용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 자산가들도 계속해서 소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할까요? 어쩌면 집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?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현상은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바로 부의 상징, 그 정의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.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있는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가 부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의 부는요, 얼마나 많은 현금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, 유동성, 내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불어나는지, 성장성, 그리고 내 삶을 얼마나 내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, 유연성, 바로 이런 것들로 제정이 되고 있어요. 내 집 마련은 이제 유일무이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많은 자산관리 전략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된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에게 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?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요? 아니면 내 삶에 안정을 주는 상징인가요?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일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